유튜브에 잠깐 보면은 이번에 원사람은 들었듯이 수능 특강 주제거든. 그래서 고3 내신도 그렇고 다 수능 특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초에 나왔던 교재. 너희는 내년 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나오는 2023이라고 되어 있겠지. 2023 수능 특강이 학교에 내신 범위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수능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 작년도 책을 가지고 올해 책이지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책의 구성은 원래 EBS에서 총 3권의 책이 나오거든.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특강 독해 연습, 마지막으로 뭐게?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에 이렇게 3권의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수능 준비하는 이제 필독서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다 알지? 작년까지만 해도 연계가 됐었어. 그래서 70%가 여기서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대비하기도 쉬웠고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없어졌죠. 간접 연계만 됩니다. 간접 연계라는 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거의 안 나온다. 그대로 나오진 않는다. 간접이라는 얘기는 여기 나왔던 이런 주제나 내용들과 비슷한 소재나 주제가 나온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특유의 책을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냥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교재보다는 이걸로 연습을 하는 게 그냥 더 좋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똑같은 건 이제 안 나옵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게 뭐 옳은 거보다 하고 정상 거도 맞죠? 필이다 어디 갔지? 자, 각각 책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수특은 총 3파트로 나오죠. 1번이 유형별로 이렇게 연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 파트는 주제별입니다. 그게 주제가 철학이냐, 뭐 과학이냐, 이런 주제에 따라서 이제 문제들이 나눠져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연습, 테스트. 28문제씩에서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테스트 나와 있습니다. 독해 연습은 뭔데요? 똑같아.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특히나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만 골라져서 나와 있는 게 독해 연습이다라고 보는, 빈칸 유형, 뭐 이렇게 순서 유형 이런 거 모아놓은 게 독해 연습입니다. 마지막 수능 완성도 결국 완성이니까 수특하고 비슷하게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다뤄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나오는 시기는 여기 한 1월 말, 한 뭐 이제 뭐 몇 월이었다. 아무튼 막 몇 달 간격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되겠죠. 고3 너희 학교 기준으로 1학기까지만 너희는 이제 내신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학기 1차, 2차가 다 수능 특강에서만 나온다 보면 여기까지 거의 안 가는 것 같거든? 아마도. 대략적인 범위는 한 35개, 적으면 보통은 40개 정도 지문이 한 번 시험의 시험 범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훨씬 많아집니다. 이제 2학년 때 했던 것보다는 양이 더 많게 느껴질 것이고, 다 모의고사 이런 유형이라서 좀 더 어렵게 내용도 느껴지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체감이 어렵게 되는 부분이 뭐다? 그렇지. 어휘가 이제 제일 어렵고요. 어휘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요. 수능도 그냥 어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내신은 문법도 중요했지만 문법 싸움. 수능은 그냥 어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이제 남은 1년 동안 너희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사실 좀 되게 막 글씨 작고, 그지? 좀 필기하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내가 이걸 한글로 편집을 다 너희 필기하기 편하게 좀 늘리고 크게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학기 시작하면 이 똑같은 구성의 책으로 해야 돼가지고 그냥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하나 더 준 게 요거 복습 노트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여백이 모자라서 제대로 필기 안 된 부분들은 여기다가 해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건 노트예요. 그래서 날짜 쓰고서 뭐 번호 쓰고 뭐 정리하고 단어도 모르는 건지 좀 막 정리하면서 그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책의 뒤로 가면은 단어 넣어놨습니다. 뒤에 보면 여기 단어가 있죠? 이걸로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여기 있는 단어는 우리 요 책에서 있는 수능 특강 단어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외우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단어가 나오게 되고 같이 연계돼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35개로 끊었거든? 40개 하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원래는 우리 하던 건 똑같습니다. 매일 하나씩 클래스 카드로 하고 학원 나오면은 그래서 2개의 시험을 보면 되니까 다음 시간부터가 되겠지.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수업해야 되잖아, 그지? 이거 크리스마스 때 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와서 1, 2부터 이제 시험을 보면 됩니다. 알겠죠? 클래스 카드 해놓고. 또 못 빠진 게 있었나? 그리고 아마도 내 예상인데 하루에 수업을 할 때 이제 우선 유형편으로 갈 거거든. 중간에 주제편은 안 합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우선 한 지문은 4개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어, 한 시간에. 대신에 알다시피 되게 길고 좀 그래. 그래서 4개를 다 자세하게 하지 못하고요. 이 중에서 하나나 2개 정도는 좀 자세하게 같이 우리 어휘도 공부하고 문법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같이 할 거고, 나머지 한 3개, 4개 부분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푼다. 그건 이제 좀 중점적으로 연습하면서 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열심히 했었던 요 하나나 2개 지문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역시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복습 시험 볼 거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끝까지 어휘. 그래서 복습 시험지는 저희들 내신할 때 워크북 받았던 그 중에 하나인데 해석 다 있어. 우리말 해석 다 있고 그냥 문장이 빈칸 뻥뻥 뚫려서 단어 써넣는 거. 그런 식으로만 해서 시험을 하나나 2개 정도 볼 겁니다. 근데 아마 하나 되지 않을까. 2개 하면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하는데 1번, 2번 이런 식으로 녹아나가고 마지막 한 번은 무조건 이제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를 일주일마다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연습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면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숙제도 이제 4시간 프린트로 나갈 텐데 역시 독해 숙제. 우리가 오늘 만약에 주제에 관련해서 한번 진도 나갔다 싶으면 주제 파트 관련된 문제들만 쫙 모아서 너희들 한번 풀게 숙제가 나갈 거예요. 지금은 한 14개 정도로 잡아놨거든. 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보고 많은지 적은지 아마 판단이 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은 쓰면 따로 말하고 좀 더 주세요 하는 사람은 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숙제를 내가 열심히 풀어오는데 이거 그냥 시험 보듯이 풀면 안 돼. 모르는 거 단어 찾아가면서 맞춰오는 걸 목적으로 푸세요. 알았지? 시간도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쓰든 내가 이걸 맞춘다 그럼 감이 자꾸 생겨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문제의 답이 나오는 거야. 지금은 시간도 신경 쓰지 말고 사전 찾아준다. 알겠지? 맞춰와야 돼. 그래서 너희가 이 숙제를 해오면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답을 불러줄 거예요. 채점을 하겠지? 채점할 때 하나 또 주의점. 절대 답을 쓰지 마세요. 그냥 맞는지 틀린지만 체크하고. 틀린 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풀어. 집에 가지고 와서 다시 풀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숙제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4개 맞고 이렇게 틀렸어.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플러스 14가 돼서 24개 다시 풀어야 돼. 그래서 한번 풀 때 좀 잘 풀어오는 게 좋겠지? 그치? 열심히 한번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월 정도로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약 2달 동안이 되겠죠? 올해 내년도 수능 기간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감을 잡아보자.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수능 기간이 고3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혹시 뭐 또 뭐 질문 있습니까? 홍겸이. 질문 없어? 질문 없어? 괜찮아? 소리도 괜찮습니다. 우리 페이지에 어디를 볼 거냐면은 맨 앞에 막 도표 이런 거 다 뺐어. 그래서 필요한 것만 넣어놨는데 우선 3강 말고요. 뒤에 주제 파악부터 갈 겁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라고 하면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실제 수능 기출을 하나씩 넣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안 볼 거야. 나중에 너희가 수능을 시험으로 한번 풀어봐야 될 거 아니니. 그건 좀 귀중하게 아껴놨다가 나중에. 그래서 넘겨서 32쪽. 32쪽에 엑서사이즈 되어 있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주제나 뭐 제목이나 다 똑같잖아, 그지?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나 다 같은 내용이죠. 결국 글의 핵심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들었을 수도 있고, 글의 막 흐름, 구성 이런 걸 막 나누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역적이다, 나열이다. 근데 그런 걸 사실 글을 읽으면서 니들이 생각을 하기가 쉽진 않잖아. 그거는 내가 글의 종류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가 뭐 핵심이고 이런 걸 말해줘봤자 읽으면서 니들이 그게 당장 되겠냐고 사실 안 되잖아. 그래서 가장 이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가장 원초적인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자, 글을 이렇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누. 만약 3등분을 했어. 항상 이 초반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기를 읽으면서 분명히 뭘 찾아내야 됩니까? 그래, 소재 찾기. 이게 일단 이해가 되겠지? 이거는 뭐에 관한 글이구나.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 전 안 보이던데요. 이따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거야. 명사. 반복되는 명사를 찾으면 그게 소재가 되겠죠. 이거는 코로나에 관한 글이구나. 이거는 과학에 관한 글이구나. 뭔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이 소재에다가 살을 붙여주면 읽으면서 코로나가 어떻다. 과학은 어떻다? 뭐한다? 이런 걸 붙여주면은 주제가 되는 거죠. 살을 붙이면 이제 주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초반 부분만큼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마지막 부분이 되겠지. 마지막에서는 한두 문장 정도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보고 내가 초반에서 찾아놨던 소재, 주제 이게 혹시 다른 식으로 바뀌진 않았나? 아니면 내가 찾아놓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구나? 확인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내가 지금 막 뭐 이상하고 어려운 얘기 한 건 아니잖아.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지? 여기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2학년, 1학년 모의고사들은 그냥 여기 막 주제 바로 나오고 막 똑같은 내용 나오고 단순해, 그거가. 근데 이 고3부터는 약간 이게 복잡해집니다. 만약 이게 고2 모의고사라고 해볼게. 여기 주제가 있어. 그리고 주제가 또 반복됩니다. 중간에 보통 막 일시 있고 막 부연 설명 있고 하잖아. 이게 고1, 고2라면은 고3 때는 요 앞에 뭐가 추가져. 실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전에 좀 밑밥을 깐다라든지 관심을 집중시키다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주제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막 부연 설명이 나와. 자, 그러면은 그래서 고1, 2 때는 앞에 한두 문장만 보면 되는데 고3 때는 전반부를 보라는 얘기가 초반부를 보라는 얘기가 좀 더 봐야 될 수도 있어. 보통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나도 항상 그런데 그럼 막 처음에 있습니다. 뭔가 소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있습니다. 뭔가 또 플러스 내용이 생겼어. 뭐뭐 하다가
과연 그게 주제인지 아닌지 이 감을 쌓아나가야 돼요. 이게 주제 아닌데? 이거 말고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더 봐야 돼. 사실 거의 이 과정 아니겠니?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쭉 읽다가 주제 나온 것 같다. 바로 답 찾으면 되잖아.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 근데 이게 잘 감이 안 온다는 얘기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주제는 아니지. 나중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진 않을지. 그지? 그래서 그 감을 계속 갖는 연습을 하면서 보는 걸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지 대충 알겠죠? 그지? 하면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 텐데 맨 처음이라서 그냥 단어 하나 좀 넣어놨다.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지 이 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에딕션 하면 무슨 뜻일까요? 에딕션. 중독이라는 뜻이야. 중독. 이거 이따 물어본다. 자, assign A to B 하면은 이게 뭐 할당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를 규정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A를 B로 규정하다. 여기에 여자가 나오고요. 여기에 미녀 이렇게 쓰면은 나는 그 여자를 미녀라고 규정을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라는 단어도 있는 이거는 상태, 지위. 디펜시브는 좀 알만하다 그지? 디펜드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지? 방어 막 이런 거. 그래서 약간 방어적인 형용사가 있는 거겠죠. 이 정도는 바로 지금 외울 수 있지 그지? 이 정도. 정태야, 에딕션이 뭐라고? 중독. 좋습니다. 시원아, assign A to B. 그렇지. A를 B라고 규정하다. 스테이터스, 해나. 스테이터스는? 상태나 지위를 말했고요. 마지막 디펜시브. 다이나, 방어적인. 자, 그럼 글을 한번 푸는데 이것도 왜 이래? 잠깐만, 조절 좀 할게. 근데 큰 문제는 없지? 괜찮죠? 자, our addiction이라고 시작을 하고 뭐 이 정도 부분이 초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독입니다. 뭐에 대한 전치사니까 다 묶어버립니다. criticizing others까지 남들을 criticize 한다는 거 비판한다는 얘기죠. 남들을 비판하는 것에 우리가 중독되는 것이 자꾸 남을 막 뭐라 하고 싶고 비판하는 이러한 중독은 이다 커다란 블락 장애물이다. 블락이 뭔가를 막다 이런 뜻이 있죠. 장애물입니다. 또 전치사 묶어서 뭐에 있어서 effectively giving feedback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잘 정리해보고 두 번째까지. 자, 우리가 뭐 할 때? 비판을 할 때요. 심지어 만약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우리의 단어를 with care 아주 신중하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정말 케어와 함께 조심스럽게 단어를 비록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even if도 비록 뭐뭐 하더라도 뭐 even though 다 똑같은 말입니다.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비록 뭐뭐 우리는요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크다. 어사인 나왔지? 규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사람들을 뭘로?
specific potentially harmful status. 특정한 잠재적으로 해로운 상태로 다른 사람을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남을 비판하면 남을 안 좋게 본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는 뭐할 가능성이 크다? 남들을 규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라고? The status of being wrong. 잘못된 상태로 남들을 규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판한다는 얘기는 남들을 잘못됐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그럼 이 글의 소재 한번 찾아봅시다. 주인공 단어 뭐에 관한 글인지. 과연 뭐에 관한 글입니까? 제일 중요한 한 단어. 그렇죠.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 이게 이 글의 주인공. 즉 보기에는 무조건 비판이란 말이 나와야 된다. 자, 살도 붙일 수 있을까? 비판은 어떻다? 비판은 지태야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중독이다? 자, 가장 단순하게 비판은 지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다. 그렇지. 우선 이렇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비판 이거 마이너스 개념이구나.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까지 찾아낸 게 이거지? 자, 주제의 느낌이 나니 안 나니? 주제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감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너무 포괄적이잖아. 그치? 비판이 안 좋은데 특히 뭐가 안 좋은지, 특히 어떻게 안 좋은지 조금만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감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나 같으면 읽다가 비판은 분명히 안 좋은 거구나 초반에 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안 좋지? 라고 생각하면서 찾았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바로 밑에를 가도 되고요. 어디를 가면 더 좋겠니? 아까 말했듯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여기에 대한 추가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가 마지막이? 여기 있네? 자, 비판은 비판이다. Criticism is criticism. 그것은 막는다. Understanding, 이해를 막아버린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니? 뭐에 특히 안 좋다? 이해를 못하게 한다. 비판이라는 것은 이해를 막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 정도 정보로 보기를 보고 이제 답을 찾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너희들 알아야 될 게, 이 문제 난이도는 뭘로 결정되냐면, 그 자체의 쉽고 어려움도 결정되지만, 보통 보기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문제 만드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어떻게 찾았냐면, 초반 부분에서 분명히 비판은 별로 안 좋아. 이건 금방 찾을 수 있었지. 이것만 가지고도 답이 나온다면 그건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된다까지 찾았어. 근데 이걸로도 답이 안 나오면은 그게 최상의 문제가 되는 거지.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가 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기에서 먼저 지워나가야겠지. 어떤 단어가 빠진 건 다 지우면 되겠니? 비판이 없으면 다 지우면 되겠습니다. Importance of accepting other people's feeling. 이거 지워야지, 그치? Criticism 있습니다, 2번. 3번에도 criticism. 4번에 Factors influence responsiveness to peer feedback. 뭐야? 전 없죠? Need for including constructive criticism. 있습니다.
자, 적어도 1번, 4번은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중요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2번. 자, 비판인데 뭐로서? barrier. 장벽이네요. 장벽, 장애물로서. 뭐에 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장애물로서의 비판. 괜찮나요? 어떤가요? 기현이 어떤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공동체에 대한 소통 이런 말이 안 나왔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3번 가볼게요. 3번. 핵심 components, 요소들이지. 핵심 요소들인데. 제공하는 것에 constructive, 건설적. 건설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도움이 되고, 그지? 남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비판을 제공하는 것의 핵심 요소. 괜찮습니까? 주성은 어떤 것 같아? 요거랑 비교하면 되고. 아니, 왜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우선 비판은 부정적이잖아. 끝까지 부정적이었지. 절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 건설적인, 너무 긍정적인. 5번이요. 필요성입니다. 포함하는 것의 필요성인데 건설적인 비판. 역시 건설적인. 버리면 되겠지.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기훈아 2번이 정답이다. 자, 도대체 소통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해가 결국엔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 상대방이 나를 이해한다는 이게 소통 아닐까요? 이렇게 확장을 시켜도 되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분명히 뭐가 나왔겠어? 소통이란 말이 사실 나와 있었겠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난이도가 어떻다고 보는데? 얘는 하였지. 왜? 이거 사실 없이 비판 부정적이다 요것만 했어도 부정적인 건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럼 이제 얘는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보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너희들은 투자를 해.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는. 방금 했던 이런 개념들 자꾸 연습하면서 지금까지 읽어서 정리한 내용이 과연 주제로서 완전한 가치가 있는지, 뭔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지 이런 걸 자꾸 따져보세요. 자, 2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ompetitive arena라고 시작합니다. 경쟁을 하는, 아는 단어는 쓰지 말고, 칸도 없으니까 오는 단어는 좀 잘 표시해놓고. arena 하면은 그냥 경기장이라는 뜻이야. 경쟁을 하는 경기장은 이다. By its very nature. nature가 뭐 자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 본성, 천성, 본질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네이처, 자연 말고 원래 타고난 거, 본성, 본능, 본질 이런 거.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본질에 의해서 이 경기장이라는 것은 어떻다? 어렵답니다. 그리고 unpredictable 이런 단어에 꽂히면 되겠죠. 예측 불가능한, 예측을 할 수 없는 경기장이라는 건 예측이 안 된다. and uncontrollable. 비슷한 개념이네. on이 들어가서 통제할 수 없는이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전문 읽었어.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despite 전치사니까 묶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치사였지. in spite of,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athletes, 운동선수들은요, can never prepare for,
준비를 절대 할 수가 없답니다. never 준비를 못해요. every eventuality 이거 밑에 나왔지? 무슨 경우의 수 뭐 생각지 못한 상황 만일의 사태라고 나왔네요. 모든 만일의 사태에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예측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네. 연결을 줘. 자, 네. 관계에서 나와서 어떤 만일의 사태냐면 may occur in competition 여기까지. 그래서 이 컴피티션에서 얘는 이제 경기 자체가 되겠지. 컴피트가 경쟁하다니까. 그래서 경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만일의 사태를 다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요, 컨트롤, 통제도 할 수 없대요. 모든 것들. 네, 어떤 모든 것? may influence their performances. 그들의 경기력에 influence, 영향을 주는. 비슷한 얘기죠. 그들의 경기력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통제도 할 수 없고요. 발생하는 모든 만일의 사태도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구조는 이렇게 잡혔어. 그러니까 주어죠. athletes.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없다.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와 다음에 얘도 동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prepare가 A, 컨트롤이 B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는 똑같이 never가 있는 겁니다. can never가 생략된 형태지. 그래서 말이 되잖아. 여기까지 정리해볼까? 이 글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린아. 소재, 키워드 뭐라고 잡을 수 있겠어? 운동선수 혹은 경기장. 다 같은